네, 반갑습니다. 자, 상한가 특징주,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 최근 이 나파모스타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제일약품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시가 보시면 26% 엄청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장도 만약에 이 제일약품이 급등 뭐 20% 이상 아니면 뭐 상한가 출발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금요일장처럼 이 제일파마 홀딩스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종목도 물론 역시 요 종목도 20% 이상 출발하면 저는 그냥 네, 일단은 좀 흐름 지켜볼 것 같은데, 자, 제일약품, 제일파마 홀딩스 아무튼 공략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저도 한번 내일 관심 있게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자, 시가 흐름에 따라서 자,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공략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제가 장전 새벽에 좀 말씀을 드렸죠. 이 나파모스타트 관련된 종목으로서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이전에 이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이제 레드불 시그널 나오고 시세 주고 나서 생명선 벗어나고 이 벗어나는 자리에서 레드불 시그널이 이틀 연속으로 아무튼 두 차례 연속으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생명선을 다시 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좀 미리 체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운이 좋게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좀 공략을 좀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세를 주고 아마 뉴스가 나오고 나서 살짝 눌리고 좀 다시 좀 올라가는 그 틈에서 좀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쭉 끌고 가고 분할 매도로 상한가 뭐 부근에서 수익 실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명문제약도 이 제일약품 요 유사치료 약물 관련해서 아무튼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또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 움직임에 따라서 명문제약도 계속해서 아무튼 네,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밖에 종목들도 상당히 강했고 조정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SK케미칼, 우선주, 뉴지랩도 뭐 생명선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종목 잘 봐야 된다. 내일 한번 네,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장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흐름 달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네, 요 앞전에 좀 고점대 라인대를 좀 정고점 라인대를 좀 벗어나기 전까지는 지속 관심 있게 좀 관심 종목으로 두시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해제약, 엔지캠, 생명과학, 하나금융 11호 스펙 빠르게 차트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 어린이 괴질 네, 저도 이 뉴스를 좀 접하고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쉽습니다. 자, 조화제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세를 줬어요. 뉴스 나오고 앞쪽에 레드불 시그널 역시 보이죠. 그래서 아무튼 조화제약도 계속해서 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지금 살펴볼 것이 굉장히 많고 시간이 굉장히 또 애매한데 네, 아무튼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이 K방역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또 이 시젠 네, 진단키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젠도 뭐 말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고점 나왔다, 고평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거는 시젠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주로, 이 실적 성장주로 지금 아무튼 이 시장의 또 컨센서스를 또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아무튼 절대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 고평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본적 분석을 좀 네,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시장의 추정치를 보면 이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KTB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증권사 공통적인 부분은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더욱더 빛을 낼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조금씩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당연히 이런 사태가 종식이 되어야겠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 컨센서스만 보시더라도 지금 올해가 또 특히 2분기가 정말 제일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올해가 정말 가장 좋지 않을까. 향후 몇 년, 지금, 네, 이러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기울기, 실적의 기울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물론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 지금 특수한 시장의 상황을 맞이해서 정말 반짝, 그죠? 반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을 이어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레포트를 제가 이제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뭐 레포트도 보고 뭐 기본적 분석 다 해봤는데, 지금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PER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뭐 이 어떤 증권사 뭐 KTB 같은 경우는 뭐 PER 한 13배 수준인 것 같고요. 13배 수준, 그리고 또 뭐 13배에서 한 21배 요 정도로 봐야 돼요.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게 쳐줘요. 한 30배 이상, 30배 이상. 그래서 결코 지금 고평가라고는 볼 수가 없다. 기술적으로는 좀 두 번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 뭐 큰 반등 없이 정말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뭐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실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뭐 KTB 추정치 이 기준으로 정말 2분기 실적 나오고 또 올해 예상 실적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18만원, 19만원, 거의 20만원 수준까지도 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기타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가가 그냥 뭐 정말 적정가치,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절대로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 시젠 같은 종목에 특히 사랑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향후 어떻게 정말 앞으로 실적이 나올 것이고, 이 흐름이 또 어떻게 될 것이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제 기준대로 대응만 할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단에 따라서 너무 좀 욕심내지 마시고 잘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즌이 뭐 저는 뭐 그렇게 바라봐요. 기본적 분석을 좀 해보면 충분히 뭐 가면 가는 대로 결국 가더라도 비싸지 않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기술적으로도 일단 살짝 뭐 저는 랩지노믹스도 그렇고요. 랩지노믹스도 사실, 자, 랩지노믹스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 한양증권인가? 한양증권인가요? 요거를 절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 절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강조를 드리는데, 항상 차트에 따른 기준이 있어야지만 손실이든 수익이든 확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랩지노믹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시젠이 그런 식으로 정말 지금도 여전히 싸다, 앞으로 2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고 또 내일 뭐 흐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뭐 좋은 모습 이어나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랩지노믹스가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아까 보셨죠? 뭐 900억, 900억. 적자에서 11억 벌던 회사가 900억. 이 당기 순이익이 그냥 400억, 뭐 반토막? 400억이라고 하더라도 450억, 400억이라고 하더라도, 뭐 시젠보다 더,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갈 여력은 있어 보인다. 기본적 분석에 따르면. 근데 차트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겁니다. 아무튼 시젠, 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랩지노믹스도 그렇고요. 시젠도 그렇고, 이 금요일장 종가 이 위에서 놀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위에서 놀아줘야겠죠. 벗어났다가 다시 타면, 아니면 시가부터 이 위에서 놀면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에요.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 지금 이 진단키트 주더라도 다 실적이 좋게 나온 게 아닙니다. 수젠텍, EDGC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또 하락했어요. 이렇게. 역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만 그냥 다 관심 있게 좀 볼 생각입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는 한 3만원 살짝 아래 구간, 아니면 요 거래 정지를 거래 정지 맞나요? 요 구간을 벗어나기 전까지 수젠텍. 자, 아무튼 시젠과 함께 랩지노믹스도 말씀을 드렸고요. 랩지노믹스, 시젠이 아무튼 흐름 깨지 않으면 랩지노믹스도 정말 탄력적으로 정말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제가 정말 뭐 요때 다 짚어드렸던 종목이고요. 생명선 벗어나지 않고
제가 나중에 이제 생명선에 대해서 좀 유튜브 영상으로 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선. 자, 아무튼 랩지노믹스 그리고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생명선을 살리면서 상한가 나오고 여전히 그러니까 이 급등주들은 기본적으로 이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관심을 계속 좀 둘만하다. 카운터텍 관점에서 뭐 바로 뻗어나갈 수도 있지만 한두 차례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상한가 종가 벗어나기 전까지 네, 좀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넥스트 BT, 진 매트릭스도 요 구간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정말 좋은 모습이고 역시 5일선 벗어나지 않았죠. 진 매트릭스, 휴마시스, DNA 링크 같은 경우는 이 공급 계약 체결 공시 나오고 나서 시간에 또 급등을 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나노, 엔텍 이 종목도 최근에 기관의 수급도 또 들어오면서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구간을 좀 지키는 범위 내에서만 네, 관심 있게 좀 나노, 엔텍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진단 키트 빠르게 좀 말씀드려봤고요. 자, 렘데시비르 관련해서는 파미셀, 자, 국내 사용 여부가 25일께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차트 흐름이 깨지면 저는 안 보겠지만, 자, 생명선을 지금 걸쳤습니다. 자, 벗어나면 안 봐요. 그래서 내일 시가 이후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무튼 뭐 공략은 해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파미셀, 자, 생명선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자, 그 밖에 이민매대 관련된 SV 인베스트먼트도 제가 요때도 짚어드리고 굉장히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지금 생명선을, 지금 상한가로 타고요. 지금 생명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치료제, 이런 백신 관련된 종목들, 뜨거운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민매대라든지, 네. 그리고 요 소렌토도, 네. 아무튼 SV 인베스트먼트 체크해 보시고, 조이시티. 이거는 뭐 실적, 뭐 게임주로도 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자, 이 소렌토 관련해서 레드불 특강 때 아무튼 이 코쟁이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이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뭐 거의 25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이 종가 뭐 158% 상승 마감을 했는데 관련주를 제가 여기 미리 정리를 해놨어요.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이 카페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차바이오텍, CMG 제약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생명선을 타고 요 캔들부터 다시 이 임상 종량학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유한양행, 네, 요 구간도 사실 정말 모르겠어요. 급등 출발하면 저는 공략 안 할 것 같습니다. 한 20% 이상 급등 출발하면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이 낮게 뭐 정말 의외로 낮게 출발하면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공략할 수도 있는 좋은 자리인데 아무튼 어떻게 뭐 시가가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우선주, 뭐 치고 가면 우선주가 뭐 대장주 뭐 대장의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차바이오텍 최근에 뭐 흐름 좋아서 다 관심 종목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CMG, 차바이오텍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 밖에 종목들은 네, 요 시장 동향 특징주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클로로킨 관련해서는 유나이티드 제약, 요 종목을 최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고, 요런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올라가 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요 범위 벗어나기 전까지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유한양행, 그 밖에 이 위에 있는 종목들도 빠르게 볼게요. DR잼. 자,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요 부분이었나요? 제가 아무튼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LNC 바이오도 꾸준하게 관심종으로 뒀었던 종목이고, 셀트리온, 그러니까 이제 관심 종목 공략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제 관심 종목과 영상을 보시면서 물론 수익을 내시면 좋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어떤 종목을 언제 편입을 시키고 언제 삭제를 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또 좋은 학습 자료로서 학습 자료가 될 겁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셀트리온 뭐 아무튼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에이프론 그룹들도 제가 오랜만에 또 진하게 표시를 해봤어요. 카운터텍 관점에서 한 차례 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에이프로젠, 뭐 헬스앤게임즈, 뭐 그룹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코아스템도 참 좋았고요. 금요일장.
녹시자 웰빙 최근에 상한가를 갔지만 저는 여전히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000원까지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도 뭐 괜찮은 종목들 많은데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생명선이라든지 뭐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라인들 벗어나기 전까지 네,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스크 관련해서 K방역까지는 다 볼게요. 일단 톱텍, 그리고 레몬, 그리고 뭐 모나리자, 뭐 KM 요 정도까지 보고요. 자, 그리고 웰크로? 네, 웰크로 같은 경우는 시간에 좀 하락을 했어요. 역시 실적 때문인가요? 그래서, 자, 그리고 한국 알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였는데, 역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지만, 또 이제 실적이 또 좋게 나왔잖아요. 확인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도, 이런 모습이 또 나오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시가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서 한국 알콜도 어쨌든 저는 또 신규 입장에서 관심 있게 좀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이 종목은 전형적인 급등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라인을 일단 지키는지만 보시고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반대로 터지면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라인 벗어나기 전까지만 보자. 자, 그리고 서울바이오시스 넘어가고요. KG ETS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지금 딱 걸쳐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이슈까지만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이 예정대로 이 계약을 한다라고 하고 수능 일정도 변경이 없다라고 해서 온라인 교육주들은 좀 또 당연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또 언제든지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이슈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제가 이번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급식주가 레드불 검색기에 또 금요일장 포착된 종목이 아마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뭐 지금 닭고기 수산식품 급식 관련주라고 되어 있는 우양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우양이라든지 한국 패키지 그 밖에 뭐 현대 그린푸드라는 종목도 있고 CJ 프레시웨이라는 종목도 있고 뭐 아무튼 네, 이런 종목들도 네,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7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짓고 우선 올려드리고 이어서 네,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